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 심천에는 대분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미대 출신으로 구성된 화공들이 3교대 24시간 근무로 전 세계 60%의 짝퉁 그림을 그려내는 곳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부터 고우의 해바라기까지 각종 명작부터 풍경화나 조성화까지 연간 600만 장을 그려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500억 정도 되는 진품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그대로 카피해 나오며 가격은 6만 원에 거래됩니다. 이러한 중국이 우리의 것을 가장 많이 표절하는 분야는 바로 예능입니다. 중국은 왜 한국의 예능을 그렇게 표절할까요? 중국의 한 여성 PD는 한국 예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台里参加了在韩国举办的一个那种就是高峰论坛吧，就是那种韩国所有的那种知名节目的制作人都会去那个论坛上面跟大家分享和交流。特别让他惊讶的事情是，去到那儿所有人上台去讲的东西是一种民族性和价值观。我们这个节目想传递给用户的一种能量，一种热血的东西。他回来以后大受刺激，他说为什么我们在思考问题的时候，我们永远在被收视率绑架，而这个节目背后的价值的背后的意义到底在哪里？ 지아링은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극을 짜고 연출, 감독, 주연까지 해 중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탑 코미디언이며 배우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극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들이라 주장했지만 대부분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팬들 사이에서 한국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그는 고작 일부를 참고한 것을 베꼈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역대급 멘탈을 보여줘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표절한 한국 예능의 수는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34개에 이릅니다. 각 지방방송에서 표절한 프로그램 수의 통계가 조금씩 달라 전체 통계를 내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게 컨트롤 C를 눌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판권을 사서 포맷을 그대로 따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5%도 안 된다는 것 또한 고질적인 문제이며 중국 방송의 병폐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나는 이렇게 산다는 제목으로, 꽃보다 누나는 꽃과 소년으로, 쇼미더머니는 중국에도 힙합이 있다는 이름으로, 미운 우리 새끼는 우리 집 그 아이라는 제목으로, 한 끼 줍쇼는 자기야 밥 먹어 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한도전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국은 모두 5곳입니다. 이 중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는 대단한 도전으로, 그리고 강수호방송국은 우리들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이 두 곳은 판권을 정식으로 구입하고 방영한 곳입니다. 기타 나머지 동방방송국의 극한도전, 철강방송국의 도전자연맹, 그리고 강수호방송국의 진심영웅은 모두 무한도전을 표절했지만 판권을 사지 않은 곳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똑같은 강수호방송국인데 우리들의 도전은 판권을 사서, 그리고 진심영웅은 판권을 사지 않고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것을 판권을 주고 산 것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표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표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여우쿠가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 프로 신작 홍보 행사를 개최했는데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징어 게임과 흡사해 부끄러움은 그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국 내에서도 비난이 일자 제작사는 게임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했지만 중국 언론조차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소우닷컴은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린 오징어의 승리,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욕 오지게 먹고 있는 상황으로 헤드라인을 잡았으며 왕이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 표절한 중국 예능 오징어의 승리로 말문이 막혔으며 부끄러움은 중국인들의 몫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사항을 전했습니다.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정교영 교수는 언론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영국의 BBC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도를 했으며 BBC는 중국이 한국의 김치와 한복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사실상 BBC가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이와 관련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하나하나 소개하여 중국 팬들의 부끄러움을 증폭시켜버렸습니다. 넷플에서 고소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정신병도 가지가지 한다. 14억 중에 그리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없나? 속국 수준.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전염병 게임. 미친, 최근 가장 웃긴 일이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니 그랬겠지. 지들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중국은 한국의 속국인가? 아이고 애잔하다. 한국의 문화 속국이네. 부끄러운 줄은 알까? 한알령 때문에 판권을 못 사니까 몰래 보고 표절까지 하네. 이 부끄러운 소식은 대만에까지 널리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뉴먼데이는 오징어의 승리 때문에 한국, 중국 양쪽에서 욕만 먹고 있는 중국 상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까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자유15는 짝퉁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은 역시 짝퉁의 왕국답다며 비난 중인 현재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본 대만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놓칠 수가 없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시 중국은 짝퉁과 표절의 나라답구만. 진화국이 표절하는 것은 정상 아닌가? 비열하고 악의적으로 표절하는 것이 진화국의 능력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한국의 예능 표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중국 애들 대만은 한국, 심지어 자신들 표절한다고 댓글 달고 다니던데 구글링 해보면 나와요.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 사유재산권도 없는데 말 다 했지. 저 나라는 레벨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저 베끼고 모방하고. 그래도 한복이랑 김치는 중국 거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을 것 같아. 중국 쪽에서 말이 없네. 불쌍하다 진짜. 내가 진화 사람이라면 정말 쪽팔릴 것 같은데. 중국 방송 프로그램은 전부 다 한국 거 베낀 거 밖에 없으니까. 중국의 웨이보를 비롯한 각 언론의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한국도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일명 최후의 발악 같은데요. 끝으로 중국 네티즌들의 쪽팔린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쪽팔리네. 도둑국은 우리가 돼버렸어.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빌미를 줬어. 오징어 게임을 문어 게임으로 지금 바꿔봐야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지. 그냥 판권을 사면 떳떳하고 좋잖아. 정말 멍청하네. 와 진짜 안 쪽팔리냐? 이 뻘쭘함을 어떻게 해야 하지? 중국의 대부분 예능은 전부 한국 프로 표절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저 댓글들 정말 모욕적이지만 반박할 수가 없네. 베끼면 베낀 거지. 솔직히 한국도 중국 거 많이 베끼고 훔쳤잖아. 맨날 베껴만 되니 한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 중국은 모방의 왕, 한국의 속국이 되어버렸어. 이걸 베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냥 비슷한 거지. 솔직히 우리는 창조정신이 부족해. 뭐만 히트쳤다 하면 베끼고 있으니까. 뭐든 베끼고 판권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요 몇십 년 동안 이 모양이 된 거야. 난 요즘 단호가 우리 명절인지 의심이가. 런닝맨이네 1박 2일이네 뭐만 하면 전부 한국 예능 베끼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잘났다고 여기지만 이번에는 비웃어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 중국이 이번에는 표절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크게 히트를 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표절을 했어도 또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어갔을 겁니다. 고생해서 만들어도 남들이 표절을 해서 쉽게 돈을 버니 중국 사회 전체 왜 힘들게 만들어? 베끼면 그만이지 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